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홈리스 월드컵은 축구를 통해 노숙인과 시설 거주자, 주거 취약계층인 홈리스의 자립의지와 부정적 사회인식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시작된 세계 유일의 국제 축구대회입니다. 홈리스 월드컵 재단에서 주관하는데 세계 70여 개국이 대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과는 달리 매년 개최되는 대회입니다. 영국의 사회적 기업가 멜 영은 절친한 친구인 사회적 기업 빅 이슈 창립자 존 버드의 제안으로 2001년 헤럴드 슈미에드와 함께 홈리스 월드컵 재단을 설립했고 2003년 오스트리아 그라츠에서 첫 월드컵 대회가 개최된 후 스웨덴, 스코틀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덴마크, 호주, 프랑스, 멕시코, 폴란드, 칠레, 네덜란드 등에서 대회가 열렸는데 올해는 오는 7월 8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됩니다. 만 16세 이상의 홈리스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각 국가의 공식 주관사의 심사를 거쳐 대표팀을 선발하고 대회에는 한 번만 출전할 수 있어서 지난 대회에 출전한 사람은 참여하지 못하는데 남녀 모두 가능합니다. 골키퍼 1명, 필드 플레이어 3명이 뛰는 4인제 풋살 방식으로 전후반 각 7분의 경기를 통해 승패가 결정되며 선수 교체는 제한 없이 할 수 있는데 조별리그 경기를 통해 상위권을 기록한 8개 팀이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가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홈리스 월드컵에 첫 출전한 후 매년 대회에 참가하고 있고 최고 성적은 2019년 영국 카디프 홈리스 월드컵 대회에서 5승 7패로 44개국 중 30위였다고 합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4월에 개봉한 한국 영화 드림입니다. 선수 생활 중 최악의 위기를 맞은 영혼 없는 축구선수 윤홍대는 홈리스 축구 월드컵 감독으로 재능 기부에 나서게 되는데 각본 없는 각본으로 열정페이 현실파 PD 이소민이 다큐를 제작하기 위해 합리하면서 뜯어진 운동화와 슬리퍼, 늘어진 반팔 티셔츠를 필두로 운동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특별한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선발됩니다. 택견인지 축구인지 헷갈리는 실력과 발보다 말이 앞서는 홈리스 선수들이 환장할 팀워크와 다큐의 대사와 상황, 그리고 진정성 없는 연출을 강요하는 이소민 PD의 행동에 기가 막히는 감독 윤홍대는 포기할 틈도 없이 월드컵 출전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는데 과연 이들의 도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가수 헤이지가 부르는 내 맘을 볼 수 있나요?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내 맘을 볼 수 있나요? 난 그대뿐이에요. 그대 뒤에 나 있을게요. 한 걸음 뒤에서요. 그대 내 마음 모르죠. 눈물이 글썽여요. 그댈 보며
슬픈 마음이 들어요. 나는 왜 안 되는지. 사랑이란 가깝고도 머네요. 그대의 마음이란. 대전의 축구 경기장에서 홈팀 하나 시티즌과 레드 챔피언스 팀의 경기가 관중들이 열띤 응원 가운데 펼쳐지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레드 챔피언스의 공격수 박성찬 선수가 골문을 향해 달려가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는데, 이때 같은 팀의 윤홍대 선수가 마치 달리기 시합을 하듯 나란히 달려가자 감독도 중계진도 사이를 벌리라고 아우성이지만 그냥 계속 달려가자 응원단도 감독도 멘붕에 빠집니다. 결국 팀은 패배를 하고 감독은 의자를 집어던지며 저기 축구하냐고 화를 내고 나가버리고 선수들도 외면하는데, 경기장을 나가는 윤홍대에게 한 기자가 집요하게 윤홍대의 어머니가 범죄자로 도주 중이란 내용을 자꾸 질문하자 화가 난 윤홍대가 기자의 눈탱이를 찔러 난리가 나고 많은 기자들이 사진 후레쉬 세례를 받습니다. 그 후 윤홍대가 기자의 눈을 찌른 패러디 영상들이 쏟아지자 축구협회의 징계를 받고 은퇴를 결심하는데, 윤홍대의 소속사에서는 호락이란 예명으로 연예계에 데뷔시킨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소속사 김 대표는 윤홍대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홈리스 월드컵 축구단 감독을 맡으라며 어머니의 합의금을 미끼로 반협박을 하는데, 다큐멘터리도 제작한다면서 방송국의 열정페이 여자 PD 이소민을 합류시킵니다. 다큐 각본을 쓰기 위해 홈리스 축구단의 연습 장면을 영상으로 보던 PD 소민은 축구를 하는 건지 택견을 하는 건지 모르지만 2개월 후 헝가리 홈리스 월드컵 대회에 첫 출전하게 될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라면서 한편의 드라마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홍대는 이젠 축구는 관심 없다면서 그냥 기부를 하겠다고 하지만 돈은 없고, 김 대표가 너가 필요한 건 심파니까 이미지를 잘 만들어 보라고 충고하자 홍대는 안 한다고 거듭 말을 하지만 결국 감독직을 맡게 됩니다. 가수 이예린이 부릅니다. 포플러 나무 아래. 나무 아래 나만의 추억의 장면.
홈리스 축구단을 연습장에서 처음 대면하게 된 홍대는 쑥스러운지 만나자마자 먼저 크게 웃으면서 박수를 치자 축구팀원들도 박수로 환영하는데, 축구팀의 황인국 사무국장이 소개를 하자 홍대가 인사말을 시작하고, 이런 모든 장면은 이소민 PD가 찍고 있었고 홍대는 부자연스럽게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민이 컷이라며 중단시키고 다시 한번 찍자고 하자 홍대는 짜증을 내며 화를 내고, 소민이 잠깐 얘기 좀 하자며 구석으로 홍대를 끌고 가 갑자기 카메라를 휘두르며 홍대를 때리려고 하자 화들짝 놀라는데, 소민은 갑자기 말을 놓으며 이미지는 감동과 눈물이 필요한데 2달 남은 월드컵까지 다큐를 완성해야 하고 학자금 대출 때문에 인생이 정체된 상태라며, 인생은 일막의 쇼와 같고 쇼는 끝이 없는 것이고 쇼하고 자빠지면 우스운 것이 되니 전문가인 내 말을 따르라며 말빵을 날립니다. 그리고 웃으라며 다시 촬영을 재개하고, 홍대는 인사말을 멋지게 연기하는데 뒤이어서 국가대표 선발전을 시작하지만 기준은 축구를 잘하는 것보다 가장 불쌍한 사연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진짜 드라마가 된다고 합니다. 55세로 주력 테스트에 30m를 9초에 달리며 과거 중소기업을 IMF 때 망해버린 올드보이 김환동, 44세로 언어장애 아줌마에게 사랑을 바친 로맨티스트 손범수, 44세로 이혼한 아내가 딸을 데리고 호주로 이민을 가려고 해 혼자가 될 딸바보 전효봉, 39세로 자칭 조폭 출신으로 수십 번씩 감정이 변하는 스콜성 기후 같은 골키퍼 전문수, 낙천적이고 덥수룩한 머리에 피지컬이 좋은 영진, 이렇게 5명을 1차로 선발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홍대 앞에 채권자들을 피해 다닌다는 엄마 선자가 나타납니다. 가수 이명웅이 부릅니다. 모래알갱이. 나는 작은 바람에도 흩어질, 나는 가벼운 모래알갱이, 그대 이 모래에 작은 발걸음을 내어요. 깊게 패이지 않을 만큼 가볍게. 나는 작은 바람에도 흩어질, 나는 가벼운 모래알갱이, 그대 이 모래에 작은 발자국을 내어요. 깊게 패이지 않을 만큼 가볍게. 그대 바람이 불거든 그 바람에 실려 호련히 따라 걸어가요. 그대 파도가 치거든 저 파도에 호련히 흘러가리. 그대여 내 맘에 언제라도 그런 발자국을 내어줘요. 그렇게 편한 숨을 쉬듯이 언제든 내 곁에 쉬어가요.
실려 후련히 따라 걸어가요. 그대 파도가 치거든 저 파도에 후련히 흘러가리. 그래요 그대여 내 맘에 언제라도 그런 발자국을 내어줘요. 그렇게 편한 숨을 쉬듯이 언제든 내 곁에 쉬어가요. 언제든 내 맘에 쉬어가요. 엄마 선자는 홍대의 돈으로 사업을 벌이다가 망해서 빚을 지고 도망다니고 있었는데 홍대가 축구를 그만두고 연예인 한다는 소식에 찾아온 것이고 남자 친구까지 데리고 왔는데 성당에 같이 다닌다는 남자의 명함을 주고 떠납니다. 홍대는 그 상황에 한숨을 내쉬고 집에서 어두운 창밖의 도시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얼마 후 PD 소민은 홈리스 축구 대표들의 사연을 영상과 함께 녹음하기 시작하고 손범수의 스토리를 들려주는데 태어날 때부터 집은 없었고 17세 때부터 건설 노동자로 일을 하다 낙상사고로 인한 후유증 치료비로 돈을 다 써버려 노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노숙 중에 지나가던 불량배들에게 폭력을 당해 열병을 앓아 누웠는데 그때 언어장애인 진주의 보살핌을 받고는 회생한 후 연인이 되어 쪽방을 전전하지만 비기슈 잡지를 팔며 열심히 살고 있다는 사연입니다. 그런데 연인 선자를 혼자 두고는 외국에 나갈 수 없어 축구를 할 수 없다는 손범수를 홍대와 소민이 설득하러 찾아가지만 안 된다고 거절하는데 홍대를 만난 선자가 홍대가 축구선수임을 알아보고 계란빵을 건네며 축구선수 좋다고 하자 놀란 범수는 선자의 말에 다시 축구팀에 합류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홍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진지하게 코치를 하며 홈리스 축구단에 빠져드는데 대본대로 하는 거라면서 애써 외면합니다. 그런데 너무 열정적으로 연습을 하던 손범수가 태클을 걸어 55세 김환동이 발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나마 골대 안으로 볼을 차는 사람이었기에 홍대는 고민에 빠집니다. 하지만 김환동은 자신이 가정을 등한시하고 IMF 때 사업이 망한 후 노숙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하나 있는 딸이 얼마 있으면 아이를 낳을 것이라면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축구 대표팀에서 꼭 뛰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며 한 달이면 뼈가 아물 것이라고 애원합니다. 가수 권진아가 부릅니다. 스물. 맘은 늘 날 앞서가고 손톱은 무심히 자라고 쉬지 않고 걸어왔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찬바람이 불어와 내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쳐 이건 맞지 넌 아니야 속삭이는 것 같아서
매일 밤 난 무섭다. 난 그냥 좋았을 뿐인데 기다리며 노래를 할 수만 있다면 텅 빈 날 가득히 채웠던 내 작은 꿈들은 어느새 조금씩 날 숨막히게 해. 내가 만든 노래가 초라한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돌아와. 괜찮아, 이제 시작일 뿐이야. 내 눈물 닦아주네. 요즘 내 하루는 말야 두려운 내일로 가득해. 우와, 언제나 내 곁에서 어린 날 걱정하던 사람들, 그 눈빛이 난 고맙다. 난 그냥 좋았을 뿐인데 기다리며 노래를 할 수만 있다면 누구보다 기뻐하던 내 가족, 내 사람들 어느새 조금씩 날 잠못 들게 해. 내가 쓰러진다 해도 길 잃고 헤매도 나 계속 걸을 거야. 난 그냥 그게 좋았어. 널 위해 노래할게. 선수를 보충해야 하는 상황에 한 명을 섭외하는데 축구를 잘하는 젊은 에이스로 소심한 성격의 김인선을 합류시킵니다. 김인선은 9살 때 부모가 동반자살을 시도했지만 혼자 살아남았고 고아원에서 생활하다가 한동안 실어증에 걸렸지만 여자친구 경진을 만나면서 공부도 잘 마치고 공장에 다니며 둘이 꿈을 키워갔는데 경진이 마지막 근무달에 공장 야유회에 갔다가 물에 빠져 실종되었고 김인선은 지금도 사망을 인정하지 못해서 전단지를 붙이며 여친 경진을 찾고 있었습니다. 홍대는 홈리스 축구팀과 월드컵의 경기를 방송할 것이기에 인선이 방송으로 경진을 찾고 있다 내보내자고 하며 축구팀에 들어오라 설득에 성공합니다. 골절상을 입은 김환동을 포함해 6명을 확정하여 본격적인 연습을 시작하는데 연습장에 전효봉의 딸 은혜가 찾아오고 PD 소민이 영상을 찍으며 사연을 듣습니다. 아빠 전효봉은 너무 착해 친구의 보증을 잘못 써서 빚더미에 놓였고 아내는 이혼 후에 호주 남자와 재혼을 해서 일주일 후면 딸 은혜도 호주로 떠나야 한다고 하는데 방학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아빠와 살고 싶지만 아빠는 집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소민은 그럼 집을 빌리면 될 거라면서 홍대의 집에서 같이 살라며 반강제로 입주를 시키고 전효봉은 딸 은혜와 저녁도 같이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갖습니다. 한편 첫 연습 게임 상대는 은혜의 초등학교 축구단과 시합을 하는데 전반에 0대3으로 지고 있자 화가 난 홍대는 이왕 하는 시합 이기자며 파이팅을 외치자 후반전에는 5골을 넣으며 5대4로 역전시켜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합니다. 하지만 후원사고 없어서 참가비와 경비도 없고 마이너스 재정에 사무국장은 전전긍긍하고 홍대는 경찰에 잡혀 구치소에 들어간 엄마, 손자를 면회하며
이젠 모르는 사이로 지내자며 절교를 선언하고 나오는데, 집으로 오는 길에 놀이터에서 손범수의 여친 진주 아줌마가 술 취한 고딩들에게 놀림을 당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가뜩이나 심란한 홍대는 학생들을 흠씬 패줍니다. 이 폭행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고 조사하는 경찰에게 축구팀과 PD 소민도 돌아가며 찾아가 홍대가 희롱당하는 지적장애인을 구하기 위한 것임을 주장하자 경찰이 진주 아줌마를 재조사하게 되어 마침 놀이터 부근의 연립에서 영상을 찍은 것을 찾게 되면서 인터넷에는 해당 영상으로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 사회적 약자를 구해준 영웅으로 바뀌며 윤홍대 법까지 논의가 됩니다. 그리고 홈리스 축구단에 대해 알려지면서 후원금이 모아지는 기적까지 일어납니다. 가수 임재현이 부릅니다. 김현성의 노래 헤븐. 왜 이제 왔나요 더 야위 그대 나만큼 힘들었나요 두 번 살게 하네요 그댄 내 삶을 난 모든 걸 버리려 했죠 왜 나를 떠나요 아플 거면서 사랑이 여기 있는데 다신 그러지 마요 내가 죽어요 그댄 나의 숨이니까요 나 그댈 잃는다는 건 내 삶이 다한 거 살아도 지옥인 거죠 그댄 나의 전부 그댄 나의 운명 헤어질 수 없어요 영원보다 먼 곳에 우리 사랑 가져가요 눈물 없는 세상 나의 사랑 하나로만 그댈 살게 할게요 그대와 나 영원히 행복할 그곳 울어도 되나요 그대 앞에서 고마워 눈물이 나요 기다렸던 날들이 너무나 아파서 그대 다시 미워지네요 사랑을 버린다는 건 모든 걸 잃는 건 상처만 남기잖아요 그댄 나의 전부 그댄 나의 운명 헤어질 수 없어요 영원보다 먼 곳에 우리 사랑 가져가요 눈물 없는 세상 나의 사랑 하나로만 그댈 살게 할게요 그대와 나 영원히 행복
홍대의 소속사 김 대표는 홈리스 월드컵 출전 전날 정글에 가서 찍는 예능 프로그램에 섭외가 됐다며 월드컵 참가는 포기하고 자신을 위해 나쁜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홍대는 솔직하게 축구팀들에게 월드컵에 같이 못 간다고 털어놓는데 PD 소민은 참 불쌍해 보인다고 화를 내지만 선택은 홍대에게 있기에 축구팀도 소민도 할 말은 없습니다. 사실 홍대는 엄마 선자의 사기 합의금을 내기 위해 예능 출연을 결심한 것이고 결국 엄마는 석방되어 집에 오는데 남친과 제주도로 내려가 살 것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홈리스 월드컵을 위해 출국하는 날, 공항에 놀랍게도 윤홍대가 정장을 입고 나타나자 모두가 반가워하는데 예능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홈리스 축구단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2010년 홈리스 월드컵이 열리고 세계 각국의 선수단이 참석한 가운데 독일, 리투아니아 등 축구 강국의 면모답게 실력과 피지컬이 장난이 아닙니다. 선수들은 모두 겁을 잔뜩 먹고 코스타리카와의 첫 경기에서 0대 6으로 전반을 마치고 결국 0대 12로 대패를 하는데 PD 소민은 1승이라도 해야 다큐의 드라마를 완성한다며 괴로워하는데 앞으로 10게임이 남아있지만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런데 교체 선수가 부족한 한국팀에 2명의 용병을 쓸 수 있다고 해서 PD 소민이 브라질 선수 2명을 데려와 합세하여 뉴질랜드를 10대 6으로 이기지만 관중석에선 브라질 대 뉴질랜드 경기라며 야유를 보내고 홍대도 이렇게라도 이기는 게 좋으냐며 소민에게 화를 냅니다. 우리가 우승을 하러 온 것도 아닌데 몇 대 몇으로 이겼다는 기록을 남기러 왔는지 기억을 남기려고 왔는지 잘 생각해보라고 하자 선수들은 우리들끼리 한번 이겨보자고 파이팅을 외칩니다. 모든 장면은 소민의 카메라에 담기고 PD 소민은 그 장면을 보고 미소를 짓습니다. 강팀 독일과의 경기가 시작되고 선수들은 몸싸움을 벌이며 열심히 경기에 임하는데 엄청난 체력과 실력의 독일팀이 4대 0으로 앞서가지만 용병을 쓰지 않고 전반을 마치고 후반에는 용병을 쓰자는 사무국장의 의견에 선수들은 우리끼리 해보겠다고 다시 다짐을 하고 부상당한 김환동도 골키퍼로 뛰겠다고 하여 용병 없이 화이팅으로 후반을 시작합니다. 가수 거미가 부릅니다. You are my everything. 처음부터 그대였죠. 나에게 다가올 한 사람, 단 한 번의 스침에도 내 눈빛이 말을 하죠. 바람처럼 스쳐가는 인연이 아니길 바래요.
생각인데 You are my everything 뜨거운 내 사랑은 그댄걸 계절이 변해도 난 이곳에 멈춰버린 내 가슴 속에 단 하나의 사랑으로 You are my everything 독일과의 후반전. 독일이 골을 넣으며 5대0으로 앞서가는데 투혼을 불태운 한국팀을 관중들이 환호하며 일방적으로 응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골을 허용하지 않고 버티자 대한민국 박수 응원까지 울려 퍼지고 1분을 남기고 골키퍼 김한동이 김인선에게 직접 찾은 볼을 노바운드로 차넣어 1점을 올리는 순간 경기가 끝나자 선수와 관중들 모두가 환성을 지르며 난리가 납니다. 이어지는 다른 나라와의 경기에서도 최선을 다해 경기를 소화한 홈리스 축구단은 첫 출전한 월드컵에서 1승 10패로 꼴찌를 했지만 가장 인기가 많은 팀으로 최우수 신인팀상을 수상했습니다. 얼마 후 PD 소민이 찍은 홈리스 축구단의 다큐 방송은 시청률 5.6%로 성공을 거두었고 김한동은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아기를 낳은 딸이 찾아와 손주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딸바보 전효봉은 호주로 가는 딸 은혜와 눈물의 이별을 하고 김인선은 잡지 비기슈의 판매에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는데 손범수와 여친 진주 아줌마가 미남 축구 선수란 말에 계란빵을 나눠 먹으며 좋아합니다. 한편 징계가 풀려 다시 축구 선수로 복귀한 윤홍대는 홈리스 축구단과 PD 소민, 엄마 선자의 열렬한 응원을 받으며 경기장에서 뛰게 되는데 멋진 헤딩슛을 날리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영화 드림은 개념 없는 전직 축구선수 윤홍대와 열정페이 PD 이소민이 집 없는 오합지졸 국대 선수들과 함께 불가능한 꿈에 도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영혼 없는 축구선수, 열정 없는 PD, 그리고 축구의 축자도 모르는 홈리스 축구단까지 이유도 사연도 꿈도 가지각생인 캐릭터들이 만나게 됩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돌발 행동으로 선수 인생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축구선수 윤홍대는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홈리스 축구 월드컵 감독을 맡게 된 탓에 까칠한 성격을 눌러가며 영혼 없는 지도에 나서고 오합지졸의 실력을 지닌 홈리스 선수들의 모습에 기가 막히지만 시간이 흐르고 함께 경기를 준비하며 진짜 감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또 열정페이에 맞춰 최소한의 열정을 보이는 현실파 다큐 PD 이소민은 감동의 포인트를 정확히 파악하는 기획력과 각본으로 홈리스 축구단의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는데 사사건건 부딪히고 비협조적인 윤홍대와 한순간도 예측할 수 없는 홈리스 축구단 사이에서 능수능란하게 밀당으로 가며 결정적 순간마다 뼈 때리는 조언을 날립니다. 한편 30m 달리기에 9초가 걸리고 골대를 향해 공을 차는 법도 모르는 홈리스 축구단의 환장할 팀워크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는데 조금만 뛰어도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올드보이 환동, 딸과 함께할 번듯한 집을 꿈꾸는 딸바보 효봉, 사랑의 모든 것을 바친 반전의 로맨티스트 봄수, 얼굴의 반을 가리는 덥수룩한 머리에 속을 알 수 없는 인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는 스콜성 기후 같은 감정 변화의 문수. 모든 것이 베일에 쌓인 신비주의 영진. 그리고 매사에 긍정 파워 가득한 사무국장 인구까지. 영화는 다양한 개성과 사연을 지닌 캐릭터로 발보다 말이 앞서고 실력은 어설프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만큼은 국가 대표급들인 이들의 활약이 유쾌한 웃음과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드린 한국 영화 드림이었는데요. 2010년 멕시코 홈리스 월드컵 실화를 모티브로 만든 영화로 축구를 통해 홈리스들의 자리부지와 부정적 사회인식 개선을 목표로 실제 수많은 홈리스들의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TV 다큐멘터리를 통해 홈리스 월드컵을 알게 된 이병헌 감독이 주관사인 빅이슈 코리아를 통해 이들을 취재하고 2015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홈리스 월드컵에 동행하며 기획부터 사전 조사와 각본 작업을 거쳐 촬영까지 약 8년이 걸렸는데 영화 드림은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로 다만 조금 뒤처진 곳에서 보통을 향한 꿈을 꾸고 있다는 점이 조금 다를 뿐이라고 말한 이병헌 감독은 인생의 끝에 선 이들에게 찾아온 한 번의 기회에 부족해도 최선을 다하는 투혼의 이야기를 밝고 희망적인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의 OST로 가수 하현상이 부르는 드림과 밴드 신인류가 부르는 남다른 응원가 두 곡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있잖아 지금 이 순간 꿈을 꾸는 것만 같아 정말 오랜만이야 하마터면
내 맘